저녁이 되면 문득 찾아오는 그 감정을. 당신도 아시나요?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밀려오는 고요함. 그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텅 빈 공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지만 누구에게 걸어야 할지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 순간. 당신은 그저 조용히 앉아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주변에는 분명 사람들이 있는데 SNS를 열면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지인들과 인사를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지금 당신은 외롭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더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외로움을 숨기려고 애씁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TV를 켜고 음악을 듣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 감정에서 도망치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봅시다. 외로움이 정말 나쁜 것일까요? 혼자라는 것이 정말 불행한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로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는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 깊이 있게 사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내면의 풍요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이 처음에는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고독을 즐기라는 말이 무슨 소용일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당신의 외로움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바쁜 일상이 멈췄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밖을 향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릴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겨졌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갑자기 우리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낯섭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색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친구인가요? 당신은 당신 자신과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나요? 아니면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도망칩니다.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극을 찾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밖으로만 시선을 향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으로부터 도망칠수록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의 본질은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과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정말 혼자 있을 때인가요?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진정한 연결을 느끼지 못할 때인가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외로움은 물리적인 고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인 단절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을 때 당신은 외롭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만 보여줄 때 당신은 외롭습니다. 당신이 표면적인 대화만 나누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할 때 당신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대화를 나눠라. 나 자신을 돌아봐라. 진정한 나를 만나라. 이것이 외로움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하고 해결책을 밖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바쁘게 살고, 더 많은 자극을 찾습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목이 마를 때 짠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입맛은 돌지만 결국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진정으로 외로움을 치유하는 방법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만 배워왔지, 자신과 대화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야? 단순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감정조차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좋아, 괜찮아라는 자동적인 답변 대신 진짜로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세요. 슬픈가요? 화가 나 있나요? 불안한가요? 지쳐 있나요? 아니면 그저 텅 빈 느낌인가요?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느끼는 걸까? 판단하지 말고 그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해 보세요. 마치 친구의 이야기를 듣듯이 자신의 감정 뒤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과정에서 당신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낀 것이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신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 뒤에는 항상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감정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들, 이해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바람.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외로워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 준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당신 안에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닐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실수했을 때, 부족함을 느낄 때, 당신은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바보 같은 짓을 했네. 넌 왜 이렇게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하네.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당신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나요?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은 자신을 응석바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인간답게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의식적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산책로를 걷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세요. 이 시간 동안 SNS를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마세요. 그저 온전히 당신 자신과 함께 있으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내세요. 그 너머에 평화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질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이 사라졌다는 것을요.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자 있을 때도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과 편안해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필사적으로 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맺는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선택에 의한 관계입니다. 당신은 외로워서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서 함께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함께합니다. 이런 관계는 훨씬 건강하고 깊습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채워야 할 빈 공간으로 보지 않고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 모두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함께 있을 때는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됩니다. 더 이상 외로움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지만 고독은 풍요롭습니다. 외로움은 연결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신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절망적인 필요가 아니라 풍요로운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수 있고 타인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기대를 투영해서 타인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진정한 친밀감이 생깁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을 기회로 보세요. 자신을 만날 기회, 자신과 대화할 기회,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침묵을 피하지 마세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 단절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밖으로만 시선을 향하느라 정작 내 안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자신에게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이 피하고 싶었던 것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과 대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자유,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만날 기회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으로 들어가라는 초대입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세요.
문을 닫고 조용히 앉으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리고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이 대화가 처음에는 서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누지 않았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조금씩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점점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최고의 동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나와 대화할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발견하세요. 당신이 찾던 친구가, 당신이 필요로 했던 이해가, 당신이 갈망했던 사랑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요.